월간 이범희, 오늘은 신생아 유전 선별 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신생아 유전 선별 검사. 신생아한테 유전병이 있는지 전부를 대상으로 스크리닝하는 검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생아 아이들이 뭐 태어났는데 아프거나 뭐 아니면 건강하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하는. 네, 무조건. 모두는 아니지만 환자는 비용을 안 내고 하는 거죠. 국가가 다 지원하는 거죠. 일부는 지금 국가에서 보험으로 적용되고 있는 검사도 있고요. 일부는 그냥 개인 비용으로 하고 있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그 보험 적용이라고 하셨지만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니까 사실상 그렇죠. 공짜로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 일단 왜 하는지 뭐 너무 당연한 조기 발견을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그렇죠. 이게 과학적으로 조금 설명하면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되게 이제 신생아 선별 검사를 할 때 그 질환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질환이 얼마나 심각하냐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생아 때 발견을 해서 조치를 취했을 때 아이의 삶의 질을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또 하나는 비용 아닙니까? 이게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 신생아 때 발견을 꼭 해야 되는 질환. 그 사실 생각해 보면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검진하고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얼마나 이 병이 심각한 병이냐, 네. 그리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면 얼마나 예후가 달라지느냐. 네. 그러면 심각하고 삶의 질 변화 가능성이 클수록 무료 검사겠네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검사가 있어요. 신생아들 태어나면 그 질환들은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전성 대사 질환, 대사 회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월간 이범위에서 다뤘던 여러 개의 그렇죠. 뭐 질병들도 일부 요소회로라든지 포함되겠죠. 뭐 네. 지방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아미노산 대사, 페니케톤 이런 것들, 이런 거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질환들은 아이들이 이제 태어났을 때 가령 이제 페니케톤 요증 같은 경우는 페닐알라닌을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빨리 발견을 해서 페닐알라닌 제한 시기를 하면은 이제 이런 합병증 없이 이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질환들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는 신생아 선별 검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보험 적용돼서 하는 그 병들은 개수는 대충 몇 개쯤 돼요? 지금 이제 그 신생아 대사 이상 검사에 들어가 있는 게 한 60개 정도. 올해 이제 새로 추가가 된 검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파브리, 고셔, 그다음에 고셔. 이제 폼페병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심장이 비대해지고 이럴 수 있는 좀 치명적인 질환인데, 요런 폼페병, 뭐 크라베,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효소 분석이나 아니면은 질환 때 그 올라가는 물질을 일단 선별을 해서 검사를 하고, 요 질환들이 이제 그 추가가 된 이유는 치료제들이 나와 있는 유전 질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환들은 가능한 한 빨리 진단을 해서, 우리가 진단이 된다고 해서 꼭 치료로 곧바로 가는 건 아닌데, 모니터링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치료가 필요해지는 그 순간에 바로 개입할 수 있도록 네, 미리 네. 확인해 놓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여러 질병들은 다 혈액 검사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신생아들은 이제 체열하는 게 어려우니까 되게 발뒤꿈치에서, 이제 발뒤꿈치 이제 그 란셋으로 찌른 다음에 그럼 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거름종이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거름 종이에 묻은 피만 가지고 검사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각각 질환 때 올라가는 그런 물질들을 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야, 그런 것도 그 나노 기술 뭐 이런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 나노까지는 안 내려가는 건가? 하여튼 그 종이에 묻힌 피 한 방울 가지고 그 60여 개 병을 다 진단한다는 것도 그 기술 자체가 참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DNA도 뽑아서 그걸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페닐알라닌 같은 농도를 직접 재야 되는 게 있고 네. 어떤 병은 거기서 DNA를 네. 분석하는 경우도 그리고 있고. 그거 가지고 효소 분석도 가능해요.
그런 게 시작된 지 몇십 년 안 됐겠군요. 그러니까.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 검사 이게 이제 그 탄덴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로 하는 건데 그거는 그래도 몇십 년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보험된 게 2010년대쯤이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이 신생아 유전 선별 검사의 항목이 뭐 옛날에는 한 5개였다가 10개, 20개, 30개, 그렇죠. 40개 이렇게 그렇죠. 계속 늘어났겠네요. 그렇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또 치료제가 개발됨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는. 그 신생아 검사 중에 뭐 요즘 그 뉴스에 보면 자폐 같은 거를 약간 미리 알아본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과장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검사 외에 본인 부담으로 스크리닝 되는 검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 이제부터 유료 얘기로 넘어가는 거군요. 네. 자폐는 그 중에 들어가는 건가 봐요? 유료에? 그렇죠. 어디서 그게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냐면 지금 그 저번 시간에 그 왜 유전체 분석할 때 염색체나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에서는 그 염색체의 미세한 결실이나 중복 이런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염색체 미세 결실 중에서 뭐 가령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16번 단환에 있는 미세 결실인데 그 미세 결실은 문헌들을 보니까 자폐증 있는 환자한테서 이런 결실들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신생아에서 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언뜻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게 네. 모든 자폐 환자에서 그 단환에 무슨 뭐가 보이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그렇죠. 그게 보이고 확실했으면 지금 훨씬 더 뉴스가 크게 났겠죠, 이미. 그렇죠. 그리고 자폐 진단이라는 게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똑같은 그런 그 염색체 미세 결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증상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똑같은 그런 미세 결실을 가지고 있는데 증상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약간 표현이 웃기지만 폴스 네거티브도 높고 폴스 포지티브도 높은 거잖아요. 그런 검사는 굳이 폴스 따지자면. 파지티브는 근데 이제 이거는 있는 건 있는 거니까 프리딕티브 밸류라고 그러니까 할까요? 프리딕티브 밸류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렇죠. 그거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건 페네트런스가 낮은 그렇죠, 그렇죠. 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개인 부담으로 하는 이런 유전체 검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정부가 규제를 안 합니까? 이게 그 식약처는 뭐 합니까? 원래 식약처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제 생명윤리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스크리닝에 대한 정확한 법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전검사가 의료기관을 통해서 유전검사가 이루어지면은 그거는 합법이에요. 비록 그 프리딕티브 밸류가 좀 낮다 하더라도 아예 뭐 근거가 없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이제 그 담당 의사가 결정해서 판단할 거고 그 프로세스 부모가-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런 그렇죠. 거죠. 그리고 부모도 뭐 대충 설명 듣고 네. 이해했는데 어쨌든 난 그래도 해볼래요라고 지불을 하면은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네, 근데 문제는 부모님들은 왜 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병원에서 뭐 이러이러한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를 위한 뭐 그런 뭐 이런 유전체 검사 세트가 아예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뭐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은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 검사를 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그 의사 선생님도 잘 모르시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통 이제 권유는 실장님이 하고 실장님은 뭐 아마도 뭐 아주 빠른 속도로 뭐 자폐를 비롯해서 뭐 이런 병들에 그런 설명도 없어요. 아 그것도 안 해요? 네, 그냥 뭐 이런 그냥 아이를 위해 검사가 좋은 있고, 거예요. 네, 끝이에요. 그래서 뭐 건강한지를 유전자로 이렇게 판단하는 검사가 있는데 뭐 하실래요? 네. 얼마쯤 해요? 저 정확하게 금액은 잘 몰라요. 몇십만 몇십만 원이에요? 원으로 알고 있어요. 아기를 위해서 좋은 건데 하시겠어요? 4천만 원이에요. 이러면 이제 안 할 텐데. 가령 뭐 30만 원이에요라고 하면은 네, 요즘 같이 이제 아이도 적게 낳는 시대에 하죠 뭐라고. 제가 얘기 듣기엔 바우처 애기 태어나면 아 그걸로 지불이 돼요? 바우처를 거기에 쓴다고 들었어요. 아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페네트런스가 낮은 그런 염색체 이상이 나오면 저는 좀 이제 안심을 시키죠. 부모님 오시면 아기를 데리고 오면은 안심을 시키고 이게 이제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아기 발달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이런 이상이 있는 친구들이 100명 있으면 그 중에 실제로 뭐 심각한 병인 경우는 가령 뭐 10명도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일단 그렇죠. 좀 봅시다. 워워 예.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건데 네. 근데 보면은 굉장히 공황 상태에 빠지시는 것 같고 우울한 그런 경험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낮은 확률의 위험을 미리 알게 되는 바람에 그렇죠. 멀쩡할 아이의 부모님들까지 다 그냥 몇 년 동안 스트레스 크게 네. 받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걱정되는 게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은 아기가 딱 나오면은 아, 내 아이는 완벽하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 이 아이와의 어떤 부모와 이런 신뢰관계를 쌓는데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너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이런 것에 의해서 앞서 있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나라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 신생아 태어났을 때 이런 유전 검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 거를 이제 국가와 그 다음에 이제 윤리하는 분들, 뭐 법적으로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의사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결정을 하는데 이런 염색체나 마이크로어레이는 당연히 들어있지도 않아요. 들어있지도 않고 그냥 유전자들이 이제 선정을 하는데 그거를 선정을 하고 나서도 이 부부한테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언제 알려주냐면 임신했을 때 알려줘요.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 이런 선별 검사를 유전자로 하려고 하는데 부부가 이걸 할지 말지 이 임신한 기간 동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비용은 누가 내요? 영국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하죠. 아. 예. 근데 국가에서 하면은 임신한 부부한테 설명해 주면은 웬만하면 그냥 할게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유전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검사의 결정권이 의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본인 또는 이제 그런 판단이 안 되면은 그 부모님들한테 결정권이 최종적으로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검사를 할 권리, 그래서 검사 결과를 알 권리도 있지만 모를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한 이런 결정권 또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나라에서 만약에 영국처럼 정하면 좀 근거가 낮거나 그렇죠. 피네트런스가 낮은 거에 대해서는 다 검사를 안 빠지죠. 할 거 아니에요. 다 빠지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검사를 민간 병원에서 해요. 혹은 뭐 민간 업체에서 팔아요. 그러면 그건 아예 못하게 막겠네요. 불법으로 규정. 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게 혼재돼 있으니까 뭐 민간 업체에서 그런 거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그런 어떤 엄격한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유전 질환들은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도 이제 나라에서 조금씩 늘고 있는데 오히려 필요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DTC 얘기도 약간 비판적으로 했었는데 일종의 그런 거 그렇죠. 비슷한 거죠. 신생아 거기에 DTC인 거지 이거는. 그렇죠. 지금 거기에 그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니까 DTC의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잘 들어보면 이게 DTC랑 차이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도 사실 DTC예요. 닥터 투 컨슈머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를 하고 오는 부모님들이 있으면은 하지 말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했는데 뭐. 그러니까 다음번 임신 때. 이 검사를 해가지고 조금만 이상한 결과를 받은 분들은 다 선생님 같은 분한테 와가지고는 예. 해석해달라고 예. 하겠네요.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런 그 소아과 선생님들 다른 대학병원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 같은 경험을 굉장히 많이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뭐 나쁜 점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 이제 신생아 선별 검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환자를 놓치지 말자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false positive는 좀 높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용인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어떤 스크리닝에서 걸렸을 때 최종 검사해서 진단되는
환자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부모님들이 처음에 이제 스크리닝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이제 놀라시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질환들 중에 상당수가 상염색체 열성 질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스크리닝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그 왜 상염색체 열성이면 기본적으로 돌연변이가 2개가 나와야 병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가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보인자이기 때문에 이 보인자는 증상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물론 검사가 얼마나 정확했느냐,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찾았느냐 못 찾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보인자 자체는 크게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너무 크게 이제 그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검사가 환자들을 빨리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에서는 큰 의미가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솔직히. 걱정은 되고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검사의 종류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폴스 파지티브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그렇죠. 걸러지는 친구들이 그렇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질환을 잘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혹시 지금 그 무료 급여 대상으로 포함된 질환 중에서 빼고 싶은 거 몇 개 있어요? 이건 왜 하는 거야, 이런 거?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이런 그 악유가 있는 질환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질환들이 있고 그래서 국가마다 또 차이가 있어요. 어떤 국가에서는 이거를 신생아에 넣고 어떤 국가에서는 안 넣고 이런 거 있는데 최근에 이제 등록된 것 중에 파브리병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우리가 치료를 시작하는 게 아무리 빨라도 10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생아 때 아는 게 뭔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미가 떨어지는데 또 그게 가지고 있는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신생아가 진단이 되면 가족을 좀 조사하다 보면은 이미 맞아요. 지금 치료가 필요한 연령대에 있는 환자들이 또 나오기도 해요. 여러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 네, 거예요. 네. 오늘은 신생아 유전 선별 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되게 막 교양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방송할 때마다. 네, 고맙습니다.